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개인한테 이렇게 빌린 거에 대해선 개인회생은 개인회생대로 하는데 뭐 따로 갚겠다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갚는 게 가능할까요? 네, Q&A 시간 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만으로 딱 50이 되는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젊고 현명한 두 변호사님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 주셔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해 왔는데 제 고집인지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해서 끌고 오다가 첫째가 올해 고등학교를 가면서 학비도 늘어나고 결단을 내릴 때가 된 듯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하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세후 400만 원 정도 벌고 아내는 3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합니다. 사는 곳은 보증금 2천에 월세 50만 원이고 가지고 있는 중고차 시세가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재산은 딱히 없고 보험은 해지하면 8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총 6천만 원 정도이고 친한 형님에게 빌리고 남은 돈이 3,500만 원 있습니다. 대출 받은 지 7, 8년은 된 것 같은데 원래 1억 8천 정도 되었는데 착실히 갚아왔고 연체는 없습니다. 형님에게 빌린 돈은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정리할 생각이어서 목돈이 생기면 1,2천만 원씩 갚았습니다. 이 돈은 정말 저를 믿고 빌려주신 것이라 반드시 책임지고 정리할 생각이고 회생을 해도 갚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형님에게만 갚은 게 편파변제에 해당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지난달에도 급여 받고 남은 것은 대부분 형님에게 드렸습니다. 제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생 신청이랑 상관없이 형님에게 다달이 변제를 해나갈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몸이 좋지 않고 경제 상황이 안 좋으셔서 5년간 매달 80만 원 생활비와 병원비로 들여왔고 앞으로도 드려야 되는데 개인회생 할 때 반영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편파변제에 대한 이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부모님 부양가족 네. 뭐 이런 그다음에 지금 뭐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인 것 같아요. 맞죠? 첫째가 고등학생이니까 미성년자 자녀가 둘이에요. 네.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 그렇군요. 네. 그러면 미성년자녀 2명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쟁점일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 이제 배우자 소득이 중요하죠. 네. 그렇죠. 배우자 소득이 지금 이제 채무자분 소득 격차랑 배우자분 소득이랑 소득 격차가 30% 이내인지 30%를 벗어나는지에 따라서 네. 일단 달라지게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전에 세후 소득이 400만 원 정도라고 400이고 하셨고 배우자님은 300이네요. 배우자분은 300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득 격차가 100만 원 정도 네. 차이가 나는 네.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채무자분 소득의 70%면은 280만 원에 해당해요. 근데 배우자분께서 280만 원보다 더 벌고 있는 상황이고 소득 격차 30% 120만 원인데 그거보다 지금 덜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 부양한다라고 평가를 해서 진행을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녀가 아까 2명이라고 했으니까 미성년자 자녀 2명이니까 그냥 부양가족 산정할 때는 둘 다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이렇게 반영을 해서 최저 생계비로 2인 생계비로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월 변제금은 어떻게 일단은 소득이 이제 400만 원이고 일단 올해 기준으로 2인 생계비 236만 원 일단 뭐 공제하게 되면 월 변제금은 일단 164만 원으로 일단은 그렇게 잡고서는 계산하면 36개월 변제하면 5,904만 원. 일단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서는 다음 쟁점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뭐 친한 형님에게 빌리고 남은 돈이 3,500만 원이다. 그리고 개인회생 하면서도 따로 갚으시겠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은 개인회생 진행을 하면서도 지금 뭐 본인이 변제를 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뭐 적어도 최소한 인가 결정 될 때까지는 일단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변제는 중단을 해야 개인회생 진행이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개인한테 이렇게 빌린 거에 대해선 개인회생은 개인회생대로 하는데 뭐 따로 갚겠다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갚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죠. 사실 최저생계비 그죠? 최저생계비 뭐 143만 원, 뭐 아니면 230만 원 요 범위에서 갚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생활을 유지하는 금액을 떼서 갚는 것도 문제가 되고 어딘가에 추가로 소득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그 이슈가 있고 있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개인회생 진행하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방식으로 이걸 병행해서 갚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죠? 어렵죠 네.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이분은 뭐 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제일 이제 중요한 네. 거는 목돈이 생기면은 1,2천만 원씩 갚았습니다. 네, 과거에 이렇게 갚은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1,2천만 원씩 갚아요. 결국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상여금이 들어온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돈이 좀 이제 생기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냥 가까운 형님이니까 형님 먼저 날 믿어준 우리의 형님 먼저 꼭 드려야지 해서 이렇게 드린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최근에도 그냥 급여 받고 쓰고 남은 거 대부분 그냥 형님에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님한테 계속 최우선적으로 지금 변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편파 변제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형님에게 총 얼마를 드린 건지는 지금 그거는 말씀 안 하신 일단은 것 같네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뭐 얼마 드렸다라는 내용은 없으나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돈 생기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 뭐 당연히 목돈으로 1,200 나온 거는 뭐 사실 당연할 것이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최근 계좌 거래 내역성에서 확인되는 변제 내역들은 이제 청산 가치에 잡으라라고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많은 분들이 보입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어쨌든 은행 것도 갚고 개인 그렇죠. 것도 같이 갚았는데. 나갔는데 어차피 돈을 그 갚아 나간 건데 왜 이 개인한테 갚은 거 청산 가치에 반영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그 형님이라는 어떤 지인이 되겠죠. 이제 네. 지인한테 돈을 빌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자 정도의 어떤 금액,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이자 정도 금액은 사실은 보정 단계에서 한번 좀 다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이분 같은 경우에 당장 지금 목돈 생겨서 넣은 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돈이 생겨서 뭐 1,200만 원이 갑자기 나갔다. 그다음에 이제 금요를 받고 나서 쓰고 남은 거에 대부분을 그냥 전부 다 변제를 했다. 이 정도 어떤 금액들은 편파 변제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법원 단계에서 보정을 통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금융권 채무도 있고 개인에 대한 채무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목돈이 생겼을 때 결국엔 채권자별로 금액에 비례해가지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안분해가지고 안분. 갚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 안분의 범위를 넘어서서 넘어서는. 특정인한테만 몰아준 셈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편파 이쪽만 우대해가지고 변제를 한 거니까 편파 변제가 되고 그 금액 안분한 금액 이상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청산가치 잡힐 수 반영을 있다 잡힐 하는 수 있다. 거겠네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은 청산가치가 편파 변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확인 안 지금 되니 확인이 좀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좀 정확하게 변제 기간을 짜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데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소득 400에 2인 생계비로 해서 월 변제금 164만 원에 5,904만 원 36개월 변제하는 경우에 이 총 변제금이 일단 요렇게 일단 잡혔고 편파 변제한 금액이 요걸 이제 상회를 하게 되면은 변제금이 증액되거나 변제 기간이 연장되는 거는 좀 불가피할 것 같다. 보시면 될것 그러면 같아요. 이분은 재산이 없으신가요 지금? 재산이 아까 보험 해약 환급금이 조금 중고차 시세가 400 보험 해약 환급금이 800 그러면 1200 정도고 네, 보증금은 그죠? 2000이니까 네. 연체재산 범위 들어오고요. 1200 정도시니까 그러면 청산 가치가 얼마 정도 잡히면은 변제 기간이나 변제금이 늘어날지 뭐 그런 선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면은 같네요. 일단 총 변제금 자체가 아까 5,904만 네. 원 정도였고 그냥 5,900으로 할게요. 5,900 정도였고 그러면 청산 가치가 5,900보다 작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분 가진 재산이 아까 1,200만 원 네, 중고차랑 보험 해지 환급금 800해서 1,200만 원이고 그러면 지금 가진 5,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빼게 되면은 4,700만 원 정도 일단은 그 정도 갭이 있는데 현금 할인율 이제 그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그 편파 변제한 금액이 4천만 원 정도를 잡고서는 그걸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월 변제금이라든가 변제 기간 자체가 좀 이제 늘어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월 164만 원씩 36개월 변제이지만 편파 변제로 인한 청산 가치가 4천만 원 이상 반영되면 이제 생계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변제금은 유지하되 변제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례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